얼마 전에 저희들도 그 한동대학교에서 영어 성경 캠프를 했는데 제가 특별히 좀 감동이 있은 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수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시작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와서 정말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ADHD 우울증이나 강의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참 많아서 심지어는 이제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우리가 교사들 다 모아놓고 특강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영어 드라마를 했거든요. 근데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팀들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애들이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한동대학교 이 프로그램을 좀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다.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사라지면 한동대학교도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동대학교도 망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동대학교가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갚을 때가 됐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한 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좀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간에 2020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때 2021년에 또 우리 이수 목사님을 또 우리 학교에 초대도 하고 또 저희들 교수들이 다 함께 또 당진동일교회도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 한동대학교가 섬기고자 하는 초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VRC 대안학교 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진짜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유럽 중세 시대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23만 명도 채 안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 정도로 심각한 국가 소멸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 게 바로 교회 내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인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로 약 10년 동안 약 한 2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거의 같은 시간에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는 약 40%가 줄었어요.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가 약 90%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많이 염려들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물론 교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대학교 가서 나가도 돼. 그러니까 너는 초중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중에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로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요번에도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그때 할 때 2022년 우리가 교육부 앞에 가서나 얼마든지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요번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보건교과서인데 보건교과서가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 교육부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싹 다 피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 교과서가 그야말로 젠더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 이 사회 학교의 많은 교육의 흐름들의 목표가 뭐냐? 가정의 해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해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남녀의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녀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남녀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고 성별을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별로 바꾸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시간 속에서도 자기 회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옮긴 이유는
자기 아들, 이 딸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육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 맡기게 되면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세상 사회적인 세속적이고 이런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12년을 지난 다음에 애들이 어떤 아이가 되겠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 언제 나가느냐. 다 어릴 때 나가요. 엄마 따라서, 부모 따라서. 다 나가면 통계적으로 94.6%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언제 떠나느냐. 대학교 가면 다 떠나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면은 벌써 대학생이 돼서 바뀐 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 때 벌써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 것이냐? 초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조사입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좀 이 활동들을 하면서 반동성애 활동을 좀 열심히 하다가 이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 90% 가까운 사람들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사회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은 뭐를 했느냐?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난강 이승훈 선생이 정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만민공동회에서의 그 만민교육 그 구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때 당시는 재벌이었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평안북도 정주가 신의주 바로 밑에 오산학교라는 걸 세워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3대 천재 중에 2대 천재를 자기 학교에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창원이 고향이에요. 창원이 고향인데 신의주까지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똑똑한 아이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똥찌기지고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했던 거예요. 이분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키웠는지, 이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다 이 학교, 한경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이 아는 주기철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이게 매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은 많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1963년도에 미국에서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 이런 게 나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해서 시작한 게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든 게 홈스쿨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SOT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도 미국의 약 한 5%의 학생들이 이 홈스쿨링 SOT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그나마 저렇게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육의 영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홈스쿨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만들기도 너무 힘듭니다. 대안학교를 만들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고, 진짜 아까도 우리 예한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 처치 스쿨링을 해야 된다. 홈스쿨링이 아닌 처치 스쿨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이거 다를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품고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도 흘려보내게 되고 교회도 흘려보내게 되고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품고 할 수 있는 처치 스쿨링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거는 진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저비용 소규모로도 할 수 있어요. 꼭 학생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 다음에 교회 회복의 실마리가 되고 이거는 합법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한동대학교가 초중고 모든 교육 플랫폼을 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걸 잘 하라 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초등 프로그램부터 중고등학교 프로그램까지 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교육부가 하는 게 늘봄학교지 않습니까? 사실은 늘봄학교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방과 후 돌봄 정책과의 담당자들하고 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거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렇지만은 국가적인 플랫폼을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서는 애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사교육이 문제, 이게 결국은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사교육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서 사교육을 제일 많이 받는 아이들이 어떠냐?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돌봄 공동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공동체. 여러분들 교회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학원법 위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법이 딱 위배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수 목사님께서도 진짜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지역에 있는 학원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은 이 돌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회 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교회로부터 교회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돌봄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매우 합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 그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까도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초저출산이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이 1.51인데 우리나라가 0.72이고 올해는 0.68. 사실은 꺾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각한 국가 소멸의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회복의 실마리를 할 수 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도 부산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기는 늘봄학교의 그러니까 100%예요. 학교마다 다 늘봄학교를 100%를 만들.